한파주의보에 움츠려드는 요즘. 추운 날씨에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를 지탱하고 기둥이 되는 다리에 정맥혈관에 발생하는 하지정맥류인데요.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또 고정 자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증이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심해지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을 잘 참지 못해서 병원에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해 정맥이 확장되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등 변형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잘 때 쥐도 한 번씩 나고요. 무엇보다 통증 때문에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리 피부 위로 튀어나온 혈관이 보이거나 피로감과 통증이 빈번하게 반복된다면 자세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으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무겁고 불편한 다리가 보내는 혈관의 적신호. 하지정맥류의 모든 것, 오네오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오네오 닥터스, 흉부외과 전문의 박준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정맥은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판막이에요. 이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밑으로 떨어지는, 즉 피가 밑으로 새는 역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류가 계속되다 보면 정맥이 늘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맥류,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동맥을 통해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정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운반해야 하는데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 있어 위로 보낸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밸브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판막은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만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맥과 달리 혈관벽이 얇고 약한 정맥은 탄성을 빠르게 잃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폭처럼 튀어나오거나 구불구불해지는 등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유전입니다. 1994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부모님 두 분 다 있는 경우 자녀분들이 90%, 또 한 분만 있는 경우에 따님은 62%, 아드님은 25%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또 여성분들, 또 꼭 끼는 바지나 속옷,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증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하지정맥류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판막이 약하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데 최근 후천적으로 운동 부족, 비만, 잘못된 자세와 습관 등 다리 혈관의 압력을 높게 하는 원인들로 하지정맥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2017년 24만 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7만 명을 넘어서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정맥류의 성별, 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5, 60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령에 걸쳐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무겁고 저린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김지연 씨. 8년 전쯤에 제가 동네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돼서 다시 왔고요. 다리가 무겁고 통증이 있고 발바닥에 또 통증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과거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적이 있는 환자.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정맥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열감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땡땡하거나 붓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기도 하고요.
또 쥐가 난 증상도 있습니다. 또 가렵거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도 있고요. 또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증상도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에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또 짜릿한 통증과 수면 중 다리 경련이 나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 푸르고 붉은 혈관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혈관이 올라와 있고 만져진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이 다리가 무겁다. 네네. 양쪽 다 다리가 무겁다. 예. 혹시 운동 뭐 좋아하세요? 저는 수영하고 골프하고 수영, 골프. 예, 그다음에 피트니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러닝도 잘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무거워서. 평소 운동을 즐기는 지연 씨. 운동 중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기엔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피로감과 통증이 있었는데요. 최근 부쩍 심해진 증상 때문에 운동 등 일상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잘 올려보세요. 사탕부터 허벅지까지,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까지. 환자의 하지정맥류 재발 여부 등 진단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정맥류의 여부와 튀어나온 정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 정맥류를 수술하시고 증상적인 측면에서 약간 재발을 의심하는 소견이에요.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확실히 재발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증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정맥류를 의심하고 정맥류 검사를 해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초음파 검사할 건데요. 정맥류 검사는 양쪽 앞뒤로 합니다. 정확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검진대에 선 상태로 하지정맥류 원인인 정맥혈관의 상태를 초음파로 확인하는데요. 피부 겉으로 튀어나온 혈관이 아닌 피부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실시간 초음파 화면을 통해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의 크기와 혈류 방향, 역류 정도와 위치 등을 확인해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하지정맥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의 상태나 역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검사상 정맥의 역류가 발견된다면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김지현님 초음파 본 거예요. 자, 지금 역류 검사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길죠? 이게 어느 정도 기느냐? 수치가 3,800 나와요. 그럼 이 수치가 얼마가 정상이냐면 500 이하가 정상 범위예요. 지연 씨의 경우 8년 전 수술 후 다시 증상이 나타난 상황. 하지정맥류는 수술 후에도 다른 부분 정맥에서 발생할 수 있고 수술받은 위치에서 재발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역류되면 초음파상 파장이 길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혈액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 관찰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환자분 상태는 역류 상태는 우측 소복 정맥은 아까 역류 상태가 한 4초 이상으로 심한 상태이고요. 또 좌측 소복제 정맥 상태도 크기는 작지만 역류 상태도 상당히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5 내지 10%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 또 혈관 치료 등을 통해서 적절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증상 정도에 따라 3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1에서 2mm 이하의 미세한 혈관이 거미줄처럼 보이는 경우를 모세혈관 확장증,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2에서 3mm의 조금 더 굵은 형태로 푸른색 혈관이 보이게 되는 경우를 망상정맥, 마지막으로 3mm 이상으로 혈관 자체가 굵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듯한 형태를 보이는 걸 정맥류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 역류가 약하고 또 증상이 약할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약이나 압박 스타킹 착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나 압박 스타킹은 증상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병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시적이고 또 병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면 하지정맥류도 심하게 되고
또 합병증인 다리 부종, 피부염, 피부 변색, 궤양, 그리고 혈전 및 생명에 심각한 폐색전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저절로 자연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질환으로 방치하게 되면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만성 부종과 피부 착색, 궤양이 생겨 치료가 더디고 복잡한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고장난 판막이나 늘어난 정맥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역류 있는 혈관을 막아서 역류를 없애고 기존에 있는 혈관으로 혈액이 더 잘 올라가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혈관의 위치나 크기, 상태에 따라서 혈관 경화 수사요법과 수술 또는 시술 방법 등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열을 가하지 않는 치료 방식으로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 혈관 내벽을 접착해 폐쇄하는 복제 정맥 폐색술과 경화제와 물리적 자극으로 혈관을 폐쇄시키는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등 환자의 통증과 손상을 줄이는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재발률이 치료 2년 후 최대 35%, 11년 후 65%로 보고될 정도로 재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질환인데요. 환자의 경우도 치료 8년 뒤 재발한 만큼 재발을 예방하면서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역류가 있는 우측 소복제 정맥에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색술로 원인 정맥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색술은 약과 기구로 혈관을 자극시켜서 막는 방법인데요. 여타 다른 치료 방법의 흔한 부작용인 열 손상과 또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는 편으로 환자분께 보다 섬세한 치료가 가능하며 불편한 증상도 적은 편입니다. 수술로 혈관을 제거하는 1세대 발거술, 열로 태워 없애는 2세대 열치료에 이은 3세대 비열치료,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국소 마취 후 역류하는 혈관에 회전하는 카테터를 삽입해 문제의 혈관 내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혈관 경화요법에 사용되는 용액을 주입해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좀 괜찮은 아마 저기 팔 때는 그래도 시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인 환자. 네, 괜찮으시고. 네, 스타킹은 계속 좀 신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시술한 거,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색술은 한 이틀간 계속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밤낮으로 꼭 신으시고.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은 평균 시술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고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시술 후 2일 정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압박 치료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술 이후 작은 혈관에 이상이 있는 부위를 수차례 혈관 경화 주사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시술 이후 약 일주일간 금주 및 운동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의 원인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사우나를 하면 하지정맥류가 좋아진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압박 스타킹,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점진적 감압 방식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잘 되지만 일반 압박 스타킹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서 하지정맥류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겁고 욱신거리는 다리 때문에 일상이 필요한 하지정맥류 환자들. 방치하면 서서히 진행되고 악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평소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면에 튀어나오지 않은 하지정맥류가 더 많으므로 다리에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역류가 있다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자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운동법 따라해 보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 스트레칭을 하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의 정맥 속 판막 문제로 혈액이 역류해 나타나는 질환 하지정맥류. 자주 붓고 묵직한 다리에 울퉁불퉁 보기 싫게 튀어나온 혈관까지 일상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데요. 한번 발병하면 저절로 낫지 않고 악화와 진행이 계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우리의 소중한 다리, 하지정맥류로부터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키세요.